끝이라고 생각했던 하버드의 밤. 저는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학생, 살아야 다음이 있는 겁니다. 한국인 청소부가 저를 구해줬어요. 보스턴 최고 명문가의 상속자. 태어날 때부터 10억 달러의 재산과 400년 가문의 영광을 약속받은 남자.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수준의 동화책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세종대왕의 한글이 어떻게 미국 최상류층 백인 청년을 구해냈을까요? 이 충격적인 실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22년 10월 보스턴 리츠칼튼 호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제 아들 브래들리가 앤더슨 가문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하버드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나단 앤더슨 4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00여 명의 하버드 동문들이 박수를 보냈죠.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150년 전통의 앤더슨 가문, 증조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4대째 하버드 출신, 그리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브래들리, 우리 가문의 자부심을 보여주게 할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축사를 읽어보게나. 제 손에 쥐어진 종이 겨우 한 장이었지만 제게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글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D가 B가 되고 P가 Q가 되었습니다. 20초가 지났을까요? 침묵이 연회장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는 제 목소리, 누군가 킥킥거렸고 곧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설마 앤더슨 가문 아이가 글을 못 읽는 건가? IQ는 150이 넘는다던데? 하버드는 글 못 읽는 학생은 안 받지 않나? 얼굴이 불타올랐습니다.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들었지만 제일 앞줄에 앉은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윌리엄 앤더슨 3세, 전 하버드 총장이자 미국 대법관을 지낸 가문의 수장.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실망을 넘어 경멸이 담겨 있었죠. 브래들리, 아버지가 급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손에서 종이를 빼앗아 대신 읽기 시작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거짓말이었죠. 저는 긴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읽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연회가 끝난 후 가족만 남은 별실에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 150년 역사에 먹칠을 했다. 브래들리, 토마스 앤더슨, 아버지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묵묵히 위스키만 마셨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자가 자꾸 움직여요. D가 B로 보이고 변명하지 마라.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거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수학은 만점, 과학도 완벽했죠. 하지만 글을 읽는 것만은 지옥이었습니다. 조나단, 할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하버드에 가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앤더슨 가문의 후계자가 아니다. 상속권도 없다.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넌 우리 가문의 수치다. 석 달 안에 증명해라. 내가 앤더슨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할아버지는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만이 텅 빈 방에 울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가끔 제 손을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죠. 보스턴의 가을밤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앤더슨 가문의 후계자, 그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글자는 여전히 춤을 출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앤더슨 가문의 수치로 살아가느니. 사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IQ 158, 멘사 회원,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에서 수학과 과학은 항상 전교 1등이었죠. 미적분학은 13살에 마스터했고 양자물리학 논문으로 인텔 과학경시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넌 천재야. 단지 읽기가 좀 느릴 뿐이지. 룸메이트 체드는 늘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알고 있었죠. 좀 느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진단받았습니다. 중증 난독증. 하지만 앤더슨 가문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아버지는 진단서를 찢어버렸고 최고의 가정교사들을 고용했습니다. 브래들리 도련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집중해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캐시 액트가 되고 독이 곡이 되었습니다. B와 D는 영원히 구분할 수 없는 적이었고 P와 Q는 제 눈앞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며 놀았죠. 10명이 넘는 가정교사가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죠. 죄송합니다, 앤더슨 씨. 브래들리는 분명 똑똑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읽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첫째, 모든 교과서를 오디오북으로 들었습니다. 한 번 들으면 거의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었으니까요. 둘째, 체드와의 거래. 그가 제 에세이를 대필해주는 대신 저는 그의 수학과 과학 숙제를 해줬습니다. 셋째, 구두 발표로 승부. 읽기는 못해도 말하기는 누구보다 뛰어났으니까요. 미스터 앤더슨,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훌륭했어요. 하버드에서도 이런 학생을 원할 거예요. 선생님들은 늘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SAT 시험장에서는 아무도 대신 읽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힘든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이번 영문학 에세이 정말 잘 썼더라. 역시 앤더슨 가문답게 글솜씨가 뛰어나구나. 아버지가 칭찬할 때마다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체드가 써준 거였으니까요. 친구들 앞에서도 연기해야 했습니다. 야, 브래드, 이 기사 봤어? 너희 할아버지 이야기 나왔던데. 아, 그래? 나중에 볼게. 지금은 좀 바빠서. 늘 핑계를 댔죠. 눈이 피곤하다. 두통이 있다. 콘택트 렌즈를 안겼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 밤마다 혼자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알파벳을 외웠죠. A, B, C, D. 하지만 글자로 쓰여진 순간 그것들은 제 적이 되었습니다.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못 읽는 거야?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앤더슨 가문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대대로 모은 귀중한 장서들, 언젠가는 제가 이어받을 유산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그 책들은 그저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단 한 권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브래들리,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댁에서 독서 모임이 있다. 너도 참석해야지. 아버지의 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앤더슨 가문의 전통인 독서 모임, 각자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였죠. 아빠, 저는 그날 선약이 있어서. 선약? 가문 모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다는 거냐?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지옥을 향해 걸어가야 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지옥이 곧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브래들리, 내가 읽을 차례다. 할아버지의 서재, 앤더슨 가문 남자들이 모인 독서 모임에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손에 든 책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저, 목이 좀 아파서 그만. 할아버지의 고함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석 달이다. 브래들리, 내가 준 시간이 2달도 채 안 남았다. 하버드 원서 마감까지. 작은아버지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사촌형 제레미는 비웃듯 쳐다봤죠. 그는 이미 하버드 로스쿨 2학년이었습니다. 형편없군. 앤더슨 가문에 이런 열등한 유전자가 있었다니. 막내 작은아버지 리처드의 독설이 날아왔습니다. 리처드,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조나단, 내 아들은 우리 가문의 오점이야. 차라리 사생아가 낫겠어. 모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죠. 저는 정말로 글을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서재로 저를 불렀습니다. 브래들리, 진실을 말해라. 너 정말 글을 못 읽는 거냐? 17년 만에 처음으로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네, 아빠. 죄송해요. 정말 노력했는데 글자가 계속 움직여요. 바뀌고 뒤집히고. 그럼 그동안 학교 과제는? 에세이는? 체드가 도와줬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절망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죠. 내 아들이 사기꾼이었단 말이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나가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방을 나오는데 어머니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붓도록 운 흔적이 역력했죠. 브래들리야,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어머니도 저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앤더슨 가문의 여자들은 남자들의 결정에 순종할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스터 앤더슨, 교장실로 오시죠. 필립스 엑시터의 교장 마틴 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제출한 모든 에세이가 놓여 있었죠. 브래들리, 이 글들을 정말 내가 쓴 거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못 읽어서 친구가 도와준 거예요. 이건 학칙 위반이야. 퇴학감이다. 퇴학.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필립스 엑시터에서 퇴학당한 앤더슨 가문의 자제.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수했으니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심리 상담을 받고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라. 특수교육, 장애인 취급을 받으라는 거였죠. 앤더슨 가문의 후계자가. 그날 오후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퇴학 위기라는 소식을 들었다. 브래들리, 이제 선택해라. 스스로 가문을 떠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를 쫓아내든지.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약이었죠. 이렇게 끝내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앤더슨 가문도, 부모님도, 나도. 약병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죠. 보스턴 항구의 토빈대교. 매년 수십 명이 몸을 던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다리를 향해 걸어가다가 24시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커피라도 마시고 싶었죠. 그곳에서 청소를 하던 한국인 남자와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학생,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낯선 이의 관심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고 커피만 사서 나왔죠. 다리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난간 너머로 검은 물결이 출렁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아빠. 저는 정말 노력했어요. 난간을 잡고 올라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거기서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편의점에서 본 그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죠. 당신이 왜 편의점 CCTV에서 봤어요? 약병 들고 있는 거 표정도 이상하고 혹시나 해서 따라왔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내려와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이름표에는 박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 바닥에 주저앉자 그도 옆에 앉았죠. 추운데 여기 있지 말고 제가 일하는 곳으로 가요. 따뜻한 커피라도 마시면서 얘기해요.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를 따라 근처 성당으로 갔죠. 그는 그곳에서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작은 휴게실. 그가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자살하려던 이유가 뭐예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차피 죽으려던 참이었으니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글을 못 읽어요. 난독증이라고. 책을 아무리 봐도 글자가 춤을 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디슬렉시아. 알아요 그거. 아세요? 제가 한국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였어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지갑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서울대학교 교수증이었죠. 박진수 교수, 언어학 박사? 네. 근데 미국 와서는 영어 때문에 청소부예요. 자격증 인정도 안 되고. 인생이란 게 그래요. 그럼 왜 제 아들도 당신처럼 글을 못 읽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연구했죠.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상한 기호를 그렸습니다. 아니요. 중국어인가요? 한글이에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국 문자. 이게 왜 특별한지 알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어는 소리와 글자가 따로 놀아요. A는 A라고 읽지만 실제 소리는 다르잖아요. 근데 한글은 달라요. 글자 모양이 곧 발음하는 입 모양이에요. 그는 고을 크게 그렸습니다. 이거 봐요. 이게 기억이에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대로 그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제 아들이 이걸로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난독증이 있어도 한글은 읽을 수 있더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죠. 제안 하나 할게요. 죽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한글 한번 배워봐요. 일주일만.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요.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그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은 결국 못 살렸어요. 21살에 취업 실패하고 자살했죠. 한국은 미국보다 더 학벌 사회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제 아들 생각이 나요. 똑같은 눈을 하고 있어요. 포기한 사람의 눈. 저희 집안이 하버드 출신이에요. 저만 빼고요. 그게 없으면 전 가족도 잃어요. 하버드? 그럼 더 해볼 만하네요. 제가 아는 애 중에 한글로 난독증 극복하고 MIT 간 애가 있어요. 정말요? 네, 백인 애였어요. 처음엔 저를 무시했죠. 동양인 청소부가 뭘 안다고. 근데 지금은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요. 희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거였지만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매일 새벽 4시 여기 성당 지하실 제가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와서 배워요. 공짜예요. 새벽 4시요? 네, 아무도 없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배울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은 절대 죽으려고 하지 마요. 약속해요.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그리고 하나 더. 진짜로 배우고 싶으면 내일 이거 가져와요. 그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한국 식료품점 주소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 이름이 적혀 있었죠. 뭔데요 이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쓴 설명서예요. 영어 번역본도 있을 거예요. 읽진 못해도 일단 사와요. 그게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처음으로 내일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글이라는 게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새벽 3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깨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어제 코리아타운에서 산 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점원이 이상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났죠.
백인 소년이 이런 책을 왜 사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성 패트릭 성당 지하실, 청소 도구 냄새와 습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박진수 교수님은 이미 와서 책상을 닦고 있었어요. 왔네요. 커피 마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책은 샀어요? 가방에서 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가 만족스럽게 웃었죠. 좋아요. 자, 이제 시작해봐요. 먼저 이것부터. 그가 칠판에 이상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이게 뭐게요? 동그라미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글이에요. 응, 이라고 읽어요. 이응. 그냥 동그라미가 글자라고요? 네, 이게 목구멍 모양이에요. 아무 소리 안 낼 때의 목. 그래서 이 글자는 소리가 없어요. 영어로 치면 묵음. 신기했습니다. 글자가 그림이라니. 자, 이번엔 이거. 그가 고을 그렸습니다. 이게 기억이에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소리 내봐요. 영어 K 발음할 때처럼 따라해봤습니다. 그래. 혀가 어디 있어요? 목, 뒤쪽에요? 맞아. 그게 바로 이 모양이에요. 혀가 목을 막는 거. 처음으로 글자와 소리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알파벳은 그냥 외워야 하는 기호였는데 한글은 그림이었어요. 이번엔 미음이라고 해요. 네모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뭐게요? 응, 입. 정답. 입술 담은 모양이에요. 응, 소리 낼 때 입 모양 그대로.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입 모양과 똑같았어요. 2시간 동안 자음과 모음을 배웠습니다. 각각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거나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낸다는 설명이 신기했죠. 브래들리, 지금 당신이 뭘 한 건지 알아요? 한글을 배운 거요?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처음으로 글자를 이해한 거예요. 외운 게 아니라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알파벳을 그냥 외웠을 뿐이었죠. A는 A고 B는 B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이에요. 세종대왕이 사람의 발음 기관을 연구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어 읽기에 도움이 되죠? 박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제 보여줄게요. 그가 종이에 CAT라고 썼습니다. 제게는 여전히 춤추는 글자들이었죠. 이걸 한글로 바꿔볼 거예요. CAT가 아니라 진짜 소리로. 그가 아래에 한글을 썼습니다. 크에티. 이게 캣의 진짜 소리예요. 한글로 쓴 거죠. 읽을 수 있어요? 캣. 그래. 이게 핵심이에요. 영어를 한글로 변환하면 당신 뇌가 다르게 인식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단어를 읽었습니다. 진짜로 읽었어요. 하나 더 해봐요. DOG를 쓰고 아래 더로고라고 썼습니다. 개라는 뜻이죠. 정확해요. 어때요? 신기하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글자가 의미를 가졌어요. 박 교수님,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제 아들도 했고 제가 가르친 애들도 했어요. 당신은 더 잘할 거예요. IQ가 158이라며요? 그날 새벽 저는 한글의 기본 원리를 모두 배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받침의 원리까지. 세종대왕은 천재예요. 우주의 원리를 글자에 담았어요. 영어는 26개 알파벳을 다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기본 원리만 알면 조합이 무한대예요. 수업이 끝날 무렵 박 교수님이 숙제를 줬습니다. 오늘 배운 걸로 당신 이름을 한글로 써봐요. 브래들리 앤더슨. 어떻게요? 소리 나는 대로. 한글은 소리를 그대로 적는 문자니까요. 집에 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벽 6시, 아직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브래들리, 처음으로 제 이름을 소리로 분해했습니다. 브래들리, 한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레. 어렵지만 재미있었어요. 1시간 후, 완성했습니다. 브래들리 앤더슨. 제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걸 읽을 수 있었어요. 브래들리 앤더슨.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학교에서 저는 노트에 계속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브레드. 그게 뭐야? 낙서? 체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새로운 거 배우고 있어. 중국어? 비슷한 거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앤더슨 가문의 후계자가 한국 청소부에게 한글을 배운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 안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성당 지하실은 제 비밀 교실이 되었죠. 브래들리,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줄게요. 박진수 교수님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내 스캔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이게 내 사진이에요? 맞아요. 제 친구가 MIT 뇌과학과 교수예요. 난독증 환자들의 뇌를 연구하죠. 이건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어를 읽을 때, 다른 하나는 한글을 읽을 때의 뇌 활동 이미지였죠. 차이가 보여요? 한글 읽을 때 더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정확해요. 영어 읽을 때는 좌뇌 일부만 활성화되지만
한글은 좌뇌 우뇌 모두를 써요. 시각, 청각, 운동 영역이 동시에 작동해요. 과학적 근거였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한글로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뇌가 다른 경로를 사용하거든요. 이제 저는 간단한 한글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브래들리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죠. 자, 오늘부터 영어 텍스트를 한글로 변환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교수님이 해리포터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스터 앤 미세스 더즐리 라고 영어로 쓰여 있죠. 이걸 한글로 바꿔봐요. 처음엔 엄청나게 느렸습니다. 한 단어에 30초씩 걸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스터는 무이샤흐티어, 애는 애노, 미세스는 무이샤에샤흐. 좋아요. 계속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로 바꾸니 단어들이 더 이상 춤추지 않았어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죠. 한 달 후, 저는 한 페이지를 15분 안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글 변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요. 브래드, 요즘 달라졌어. 어느 날 체드가 말했습니다. 뭐가? 몰라. 근데 더 자신감 있어 보여.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거 봤어. 들켰습니다. 하지만 전 한글로 변환해서 읽고 있었죠. 그냥 노력 중이야. 집에서도 변화를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브래들리, 요즘 늦게 자니? 방에서 불빛이 새벽까지 보이던데?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거짓말은 아니었죠. 매일 밤 한글 변환 연습을 했으니까요. 가장 힘든 건 속도였습니다. SAT는 시간 싸움이었으니까요. 교수님, 이 속도로는 시험 시간 안에 다 못 읽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가 특이한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영어 단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만 한글로 변환해봐요. 중간은 문맥으로 파악하고. 그게 될까요? 해봐요. 뇌는 생각보다 똑똑해요. 시도해봤습니다. important 하는 단어를 ing이 t로만 변환하고 중간은 추측했죠. 놀랍게도 익혔습니다. 됐어요. 훨씬 빨라졌어요. 그렇죠? 이제 실전 연습을 해봐요. 교수님은 SAT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재고 풀어봐요. 한글 변환 방법으로. 첫 번째 시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절반밖에 못 풀었죠. 괜찮아요. 처음 치고는 잘했어요. 매일 연습했습니다. 새벽 수업이 끝나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계속 연습했죠. 두 번째 모의고사 70%를 풀었습니다. 세 번째 85%, 네 번째 드디어 시간 안에 다 풀었습니다. 해냈어요. 교수님, 잘했어요. 이제 정확도를 높여야죠. 정답률은 60%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모든 문제를 읽었다는 게 중요했죠. 브래들리,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게요. 교수님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시험 전에 뇌를 한글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한글 자음 모음을 30초간 집중해서 보면 뇌가 준비 상태가 돼요. 정말요? 제 아들도 이 방법으로 대학 입시를 통과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학교에서 모의 SAT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한글 카드를 봤습니다. 고 노덜리무 바샤, 응, 지 추크 티팜흐. 30초간 집중했죠.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글 변환이 자동으로 일어났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이번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네. 진로 상담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리딩 섹션에서 95점이야. 거의 만점이네. 정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지난번엔 30점도 안 됐는데. 그냥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지만 증거는 확실했죠. 제가 시험지를 다 풀었다는 것.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집에서는요. 청소부한테 한글 배워서 글을 읽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앤더슨 가문이 발칵 뒤집힐 게 뻔했죠. 그래서 계속 비밀로 했습니다. 새벽 수업, 한글 연습, 변환 훈련. 브래들리, 당신은 할 수 있어요. SAT 만점도 가능해요. 박 교수님의 말이 더 이상 꿈 같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실제 SAT 시험 일주일 전. 교수님, 준비됐어요. 진짜로요. 알아요.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자신감이 보여요. 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했어요. 시험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할아버지가 준 시한도 다 됐고 하버드 원서 마감도 코앞이었죠.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베개 밑에 한글 카드를 넣고 잤습니다. 꿈에서도 한글이 춤을 췄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리드하고 있었죠. 2022년 12월 둘째 주 토요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보스턴 라틴 스쿨 시험장. 수백 명의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죠. 저는 가슴 주머니에 한글 카드를 넣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앤더슨.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행운을 빌어. 브래드. 체드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고 있었죠. 시험실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글 카드를 꺼냈어요. 고 노덜리무 바샤, 응,
지 추크 티팜흐 30초 동안 집중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각 글자의 모양과 소리를 머릿속에 새겼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휴대폰은 모두 제출하세요. 감독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첫 섹션, 리딩. 시험지를 받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글자들이 보였어요. 춤추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첫 문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한글 변환이 일어났어요. 영어로 쓰여진 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머릿속에서 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읽혔습니다. 처음엔 모든 단어를 변환하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급하면 키워드만 한글로 바꿔라. 박 교수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중요 단어만 한글로 변환하고 나머지는 문맥으로 파악했죠.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아직 5문제가 남았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마지막 문제를 풀고 연필을 놓는 순간 종이 울렸습니다. 시간 끝. 연필 놓으세요. 해냈습니다. 처음으로 리딩 섹션을 다 풀었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다시 한글 카드를 봤습니다. 뇌를 리셋하는 느낌이었죠. 수학 섹션은 원래 잘했으니 문제 없었습니다. 다시 리딩. 이번엔 더 자신 있었어요. 한글 변환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거든요. 4시간의 사투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2주 후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밖으로 나오니 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다 풀었어? 응, 다 풀었어. 진짜? 리딩도? 응. 체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브래드. 무슨 일 있어? 비법이라도 찾았어? 그냥 연습 많이 했어.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니? 브래들리?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듯한 다 풀었어요. 뭐라고?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고요, 아빠? 어머니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정말이니? 리딩도? 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들이었죠. 당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으니까요. 결과를 봐야 알겠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2주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결과 발표 시간을 확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박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래들리, 결과 나왔어요. 확인해봐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대학위원회 사이트에 로그인했죠.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드디어 로그인 성공. 점수 확인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로딩 중. 그리고 숫자가 떴습니다. 읽기 800점, 수학 800점, 총점 1600점, 만점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였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브래들리? 어때요? 전화기 너머로 박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점이에요. 교수님, 만점. 그렇지. 내가 뭘 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브래들리? 무슨 일이야? 울고 있니?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저 SAT 만점 받았어요. 뭐라고? 어머니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렸죠. 오 마이 갓, 조나단! 어서 와봐요. 아버지가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얼어붙었어요. 이게 진짜냐? 네. 아빠, 진짜예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브래들리, 어떻게 한 거니? 그때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요? 아빠,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새로운 공부법을 찾았어요. 제게 맞는 방법을요. 아버지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그 순간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잠깐, 브래들리, 이게 정말 내 점수가 맞아? 아버지는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대학위원회에 전화를 걸었죠. 네, 맞습니다. 브래들리 토마스 앤더슨, 만점입니다. 전화를 끄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의심이 섞여 있었죠. 할아버지께 연락드려야겠다. 30분 후 앤더슨 가문이 비상소집됐습니다. 할아버지를 비롯한 작은아버지들, 사촌들까지 모두 우리 집에 모였죠. 증거를 보여라. 할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공식 성적표였죠. 리처드. 이게 조작 가능한가? 막내 작은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전문가인 리처드 삼촌이 10분간 검증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버님,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래들리, 할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한 거지? 넌 글을 못 읽지 않았나?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슨 방법?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었죠. 한글이요.
한국 문자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한글? 그 동양 문자? 네, 글자가 소리를 그대로 표현해서 난독증이 있어도 읽을 수 있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 어떻게 동양 문자가? 리처드 삼촌이 소리쳤습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펜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앤더슨을 한글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죠. 앤더슨을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에너더 러시아 언어. 각 글자가 발음을 정확히 표현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배웠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한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구지? 언어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사실을 모두 말할 수는 없었죠. 바로 다음 날 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브래들리 앤더슨 만점 스캔들. 보스턴 글로브 일면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난독증을 앓던 명문가 자제. 한글로 SAT 만점 달성.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스터 앤더슨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당신의 방법을 연구하고 싶다고 해요. 혁명적이라고. 일주일 후 보스턴 교육청 회의실. 브래들리,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니? 어떻게 읽는지. 저는 준비해간 텍스트를 한글로 변환하며 읽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놀라워했죠. 믿을 수 없군요. 정말로 가능하네요. MIT 언어학과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글의 음소 문자적 특성이 난독증 학생의 뇌에 새로운 경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건 노벨상감이에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앤더슨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CNN, NBC, 폭스뉴스, 모든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처음엔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피할 수 없었죠. 브래들리,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널 만나고 싶다고 한다. 전국의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워싱턴 DC. 브래들리 앤더슨 군,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미국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하다니 과장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프로젝트 세종이라고 이름 붙였죠. 세종이요? 한글을 만든 왕의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선구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난 너에게 사과해야겠다. 아빠, 난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게으르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어.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자랑스럽다. 아들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학교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브래들리 앤더슨, SAT 만점. 처음으로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체드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줘. 어떻게 한 거야? 정말 한글로? 응, 정말이야. 나도 가르쳐줘. 내 사촌도 난독증이 있거든. 그날부터 저는 학교에서 비공식 튜터가 되었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명, 2명, 그들도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브래들리, 이건 기적이야. 학습장애 전문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건 처음 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앤더슨 가문의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이 되었죠. 우리 손자가 미국 교육을 바꾸고 있다. 할아버지는 하버드 동문회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백악관에 다녀왔어요. 전국적으로 한글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정말이에요? 대단하네요. 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교수님도 인정받으셔야 해요. 아니에요. 난 괜찮아요. 당신이 잘 되는 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박 교수님의 공로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크리스마스 이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브래들리 앤더슨 씨? 네, 저는 김수현입니다. 한국 KBS 기자예요. 당신 이야기를 한국에서도 보도하고 싶어서요. 한국에서도 제 이야기를 아나요? 물론이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영웅이시잖아요. 한국 대통령도 당신을 초청하고 싶어 하세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었죠. 그날 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브래들리, 넌 앤더슨 가문의 진정한 후계자다. 단순히 하버드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냈구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내가 보여준 용기와 혁신,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문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 그 순간, 저는 완전한 앤더슨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 되었죠.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하고 SAT 만점을 받은 브래들리 앤더슨 군입니다. NBC 투데이쇼 스튜디오 전국에 생방송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래들리, 한글이 뭔지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글은 한국의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들었죠. 특별한 점은 글자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떴다는 거예요. 진행자가 준비한 보드판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직접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고을 그렸습니다. 이게 기역입니다. 영어의 진화 K 소리죠. 보세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대로예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했습니다. 놀랍네요. 정말 입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난독증이 있어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글자가 소리를 직접 보여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MBC 웹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문의가 쇄도했죠. 우리 아이도 난독증인데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한글 교재는 어디서 구하나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틀 후 백악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국 교육부는 프로젝트 세종을 공식 발표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전국 500개 학교에서 난독증 학생을 위한 한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 문자입니까? 미국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배워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브래들리 앤더슨 군의 사례가 그 증거죠.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브래들리 군, 누구에게 한글을 배웠습니까? 순간 멈칫했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특별한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그 스승이 누군지 밝힐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밝힐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박진수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언론에서 계속 물어봐요. 누구에게 배웠냐고. 괜찮아요. 내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하지만 교수님도 인정받으셔야. 브래들리, 나는 그저 청소부예요. 사람들이 믿겠어요? 오히려 당신 신뢰성만 떨어뜨릴 거예요.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죠. 다음 날 CNN 프라임타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글이 어떻게 영어 읽기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난독증은 주로 좌뇌의 언어 영역에 문제가 있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시각적 요소가 강해서 운에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망가진 고속도로 대신 새로운 길을 내는 거죠. 인터뷰가 끝난 후 프로듀서가 다가왔습니다. 브래들리, 당신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제목은 한글의 기적, 다큐멘터리요? 네, 전 세계 난독증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고민했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기를 바랐으니까요.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제 일상부터 한글 수업 장면까지. 여기가 제가 한글을 연습했던 곳이에요. 제 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벽에는 한글 차트가 가득했죠. 매일 밤 이렇게 연습했어요. 영어 단어를 한글로 변환하는 거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제가 다른 난독증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억은 혀가 목을 막는 모양이에요. 따라해보세요. 8살 토미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읽었을 때 스태프들도 눈물을 훔쳤죠. 토미, 제 이름이에요. 읽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 세계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국,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어요. 독일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줄 몰랐어요. 일본,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우리 한글이 세계를 돕고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세종대왕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브래들리를 명예 한국인으로. 그리고 드디어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브래들리 앤더슨 님을 대한민국 정부 초청 특별 손님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래들리 씨, 한국에 오신 소감은? 한글을 배운 계기가 뭔가요? 한국 음식은 좋아하세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 만찬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앤더슨 씨, 환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맞아주셨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한국의 영웅입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만찬장에는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국립국어원장, 한글학회 회장. 브래들리 씨 덕분에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을 넘어 인류의 치료 도구로 인정받고 있어요. 국립국어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였습니다. 여기가 세종대왕 동상입니다. 안내를 받아 동상 앞에 섰습니다. 600년 전 한글을 만든 왕,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든 문자가 저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을 찍은 사진은 전 세계 언론에 실렸죠. 백인 청년, 세종대왕 앞에 무릎 꿇다. 한글에 구원받은 미국 청년의 감사 인사. 한국 방문 마지막 날.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씨를 가르친 분이 한국인이라고 들었는데 한글학회 회장님의 말씀에 멈칫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분은 혹시 박진수 교수님 아닌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서울대 동문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미국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한글을 가르친다고. 그분의 아들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진수 교수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께 전해주세요. 한국은 그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박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교수님을 아는 분들이 계셨어요. 모두가 교수님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래요? 고맙네요. 이제 교수님도 인정받으실 때가 됐어요. 제가 모든 걸 밝히고 싶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날 이후로도 한글 열풍은 계속됐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미국 명문대들이 앞다퉈 한글 강좌를 개설했죠. 한글과 인지과학, 한글의 치료적 응용, 세종대왕의 언어 철학. 저는 하버드에 입학해서 의대 진학을 준비하며 동시에 한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글이 가진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으니까요. 브래들리, 하버드 의대에서 연락이 왔네. 하버드 입학 직후 아버지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팀이 자네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고 해. 일주일 후 하버드 의대 브레인 이미징 센터. 안녕하세요. 브래들리, 전 사라 첸 교수입니다. 아시아계 여성 교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연구팀은 최첨단 fMRI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영어 텍스트를 읽을 때와 한글로 변환해서 읽을 때 뇌 활동을 비교할 겁니다. 스캔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텍스트를 그대로 읽기. 여전히 어려웠죠. 두 번째는 한글 변환 방식으로 읽기. 술술 읽혔습니다. 2시간의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놀라워요. 첸 교수가 모니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완전히 다른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화면에는 2개의 뇌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읽을 때는 좌뇌 일부만 겨우 반응해요. 전형적인 난독증 패턴이죠. 첫 번째 이미지는 거의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한글 변환으로 읽을 때는 와, 이건 정말. 두 번째 이미지는 불꽃놀이 같았습니다. 뇌 전체가 활성화되어 있었죠. 시각 피질, 청각 피질, 운동 피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뇌까지 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건 네이처지에 실릴 만한 발견이야. 난독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어. 첸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표음 문자적 특성이 뇌에 새로운 경로를 만든 거예요. 망가진 고속도로 대신 새로운 길을 낸 셈이죠. 그때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난독증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테스트해봐야죠. 브래들리, 도와줄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그렇게 대규모 임상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보스턴 지역 난독증 학생 100명을 모집했죠. 대조군 50명은 기존 치료법, 실험군 50명은 한글 학습법. 저는 실험군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박 교수님께 배운 그대로. 기억은 혀가 목을 막는 모양이에요. 처음엔 다들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어 읽기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일주일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저 단어를 읽었어요. 처음으로 12살 소녀 엠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CAT가 아니라 캣이에요. 한 달 후 중간 평가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첸 교수가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실험군의 85%가 읽기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대조군은 15%에 불과했어요. 의대 학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당장 NIH에 연구비를 신청하겠네. 연구는 더욱 확대됐습니다. 전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만들어졌죠.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 연구 프로젝트.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MIT, 미국 최고의 대학들이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이것 좀 봐요. MIT 연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수학 성적도 올랐어요. 수학이요? 네.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된 것 같아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수학적 사고와 연결되는 거죠. 또 다른 발견도 이어졌습니다. 스탠퍼드 팀은 창의성 향상을 보고했고 예일 팀은 음악 능력 향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난독증 치료를 넘어서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6개월 후 연구 결과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한글 학습을 통한 난독증 극복 신경가소성의 새로운 증거. 저자 목록의 맨 앞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앤더슨, 사라 첸, 그 외 42명, 19살의 세계적인 학술지에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죠. 발표 직후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혁명적인 발견, 노벨상 후보, 인류의 새로운 희망. WHO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글 기반 치료법을 전 세계 난독증 치료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그날 밤 박진수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잘했어. 브래들리,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이 한글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 내 아들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 봄이 오고 있었죠. 2년 전 같은 계절. 저는 죽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수백만 명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준 기적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운명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브래들리, 메일 확인해봤니? 아침부터 어머니가 초조해하셨습니다. 하버드 합격자 발표일이었거든요. 아직이요. 엄마, 사실 무서웠습니다. SAT 만점을 받았고 연구 실적도 화려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오후 5시 정각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브래들리 앤더슨 님께 축하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하셨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됐어요. 부모님이 달려오셨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과 함께 특별 연구원 자격도 드립니다. 학부생이면서 동시에 의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하버드 역사상 최초의 학부생 특별 연구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하버드 합격했어요. 긴 침묵이 흐른 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래들리, 자랑스럽다. 진심으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앤더슨 가문 150년 역사상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하버드에 갔구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을 하자. 내가 주인공이다.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앤더슨 가문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하버드 입학처에서 특별 요청이 왔습니다. 브래들리, 입학 에세이를 공개해도 될까요? 미래 지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서요. 제 에세이 제목은 한글이 가르쳐준 겸손이었습니다. 에세이가 공개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하버드 에세이, 겸손과 성장의 완벽한 예시,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자세, 심지어 하버드 총장이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브래들리, 신입생 환영사를 내가 해주면 어떨까? 정말요? 그래, 내 이야기는 하버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주거든. 그렇게 저는 하버드 역사상 최초로 신입생 대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9월, 하버드 야드 3,000명의 신입생과 그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래들리 앤더슨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저는 글을 읽을 수 없는 난독증 환자였습니다. 하버드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이라는 동양의 지혜를 만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칠판에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 모든 백성이 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00년 후 그 문자가 미국의 한 소년을 구했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버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다른 문화에서 배우려는 열린 마음입니다. 연설을 마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청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박진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내 연설을 놓칠 수 없지. 초대장 고마워. 교수님은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에요. MIT에서 특임 교수 제안을 받았거든. 정말요? 축하드려요. 다 내 덕분이야. 한글 열풍 덕분에 전문가가 필요해졌거든. 우리는 하버드 야드를 함께 걸었습니다. 브래들리, 정말 자랑스러워. 교수님이 없었다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넌 스스로 길을 찾았어. 난 그저 빛을 보여주셨죠.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렴.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날 밤 앤더슨 가문 저택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배사를 하셨습니다. 브래들리는 우리 가문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하버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며 가는 것.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앤더슨 가문의 미래, 브래들리를 위하여. 파티가 끝날 무렵 할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브래들리, 이걸 주고 싶구나. 낡은 책 한 권을 건네셨습니다. 이게 우리 가문의 초대 하버드 졸업생인 내 고조할아버지의 일기야? 그분도 난독증이 있었단다. 충격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그 시대엔 숨길 수밖에 없었지. 넌 용기 있게 극복했고 나아가 남들도 도왔어. 진정한 앤더슨이야.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자랑스럽다. 브래들리, 그 순간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완전한 앤더슨 가문의 일원이 되었고 동시에 더 큰 세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준 선물이었죠. 하버드 1학년이 끝날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래들리 앤더슨 한글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가족 회의에서 선언했죠. 목표는 전국의 난독증 아동들에게 무료로 한글 교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자금은? 제 신탁 기금 일부를 사용하고 싶어요. 앤더슨 가문 자녀들은 21살이 되면 신탁 기금을 받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었죠. 얼마나 필요하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초기 자금으로 $10,000면 충분합니다. 응. 내가 $10,000를 더 보태마. 할아버지, 이건 투자야.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렇게 $20,000로 재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센터는 보스턴에 열었습니다. 이름은 세종러닝센터. 개소식에는 주지사까지 참석했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아이들을 돕는 날이니까요. 박진수 교수님을 수석교육이사로 모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센터는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브래들리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무료인가요? 기다려온 기적이에요. 한 달 만에 500명이 등록했습니다. 강사진도 특별했죠. MIT, 하버드 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한국에서 초빙한 한글 전문가들, 그 중에는 특별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예요. 작년에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했어요. 이제 다른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 14살 엠마는 최연소 보조 교사가 됐습니다. 센터의 프로그램은 체계적이었습니다. 1단계 한글 자모음 익히기, 2단계 한글로 영어 소리 표현하기, 3단계 한글 영어 변환 연습, 4단계 속독 훈련, 5단계 일반 영어 읽기로 전환. 6개월 후 첫 성과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등록 학생 500명 중 420명이 읽기 능력이 현저히 개선됐습니다. 84%의 성공률이었죠. 무대에 오른 한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제 아들 조니는 10살까지 한 글자도 못 읽었어요. 이제는 해리포터를 읽고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조니가 직접 책을 읽어 보였습니다. 해리포터는 자신이 마법사인 줄 몰랐습니다. 완벽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성공에 힘입어 센터는 빠르게 확장됐습니다. 뉴욕, 시카고, LA, 휴스턴, 1년 만에 전국 20개 도시에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브래들리, 우리 애플에서 앱을 만들고 싶어. 애플 CEO가 직접 연락한 거였죠. 전 세계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한글 학습 앱을 무료로. 정말요? 그래,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야. 인류를 위한 일이지. 세종 ABC라는 이름의 앱이 출시됐습니다. 첫 주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죠. 앱은 AI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했습니다. 안녕. 난 세종이야. 오늘은 뭘 배워볼까? 귀여운 캐릭터가 아이들을 안내했죠.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읽었어요. 난독증 진단받고 절망했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어요. 한국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난독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표였죠. 유엔에서도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글 포올 개발도상국 난독증 아동을 위한 프로젝트였죠. 아프리카에서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케냐에서만 10,000명의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WHO 보고서였습니다. 그해 연말 타임지가 저를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 10명에 선정했습니다. 20살에 교육혁명을 일으킨 청년, 비록 최종 선정은 안 됐지만 충분한 영광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브래들리 형에게, 저는 8살 톰이에요. 형 덕분에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톰이.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가장 아름다운 편지였습니다. 그날 밤 박 교수님과 통화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정말 해냈어요. 그래,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네, 한글이 가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난독증은 첫 번째 열매일 뿐이지. 교수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됐죠. 자폐증 언어 치료 치매 예방 프로그램, 외국어, 학습 효율화, 창의력 개발 교육.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인류의 새로운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새해 첫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의대를 마치고 신경언어학자가 되어 한글의 비밀을 더 깊이 연구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21살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저는 하버드 의대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한글 재단은 전 세계 5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고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했습니다. 박진수 교수님은 이제 MIT 정교수가 되셨고 한글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한글을 연습합니다. 이제는 난독증 극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문자가 주는 평화를 느끼기 위해서죠. 토빈 대교를 지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날 밤
만약 박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한글을 배우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라고. 인생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구원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한글이었고 박진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빛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한글이 저에게 그랬듯이. 지금까지 브래들리 앤더슨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버드 명문가의 후계자가 난독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몰렸다가 한국인 청소부가 가르쳐준 한글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실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 편견을 버릴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 그리고 한글이라는 우리 문화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려야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